안녕하세요. 시큐리티 리더 시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디도스와 도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런 디도스와 도스가 무엇이냐? 서비스의 가용성을 무너뜨리는 부분이죠. 보안의 목표 중에 하나인 가용성을 무너뜨리는 공격으로서 많이 알려진 도스와 디도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스는 서버의 자원을 고갈시켜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공격이죠. 그래서 공격자의 요청 방식에 따른 방식으로 이제 스로 로리스나 루디 같은 공격이 있겠습니다. 웹서버에 다수의 커넥션을 맺은 다음에 완료되지 않은 완료되지 않은 헤더를 전송시키는 방식. 그래서 호스트 헤더 공격이라고도 합니다. 호스트 헤더 공격을 하는 스로 로리스. 그 다음에 루디는 HTTP 포스트 공격에다가 컨텐츠 랭스 값을 크게 시키고 바디 데이터를 1바이트씩 전송시키는 방식이죠. 그래서 포스트 바디 공격이라고 합니다. 완료되지 않은 헤더는 로리스, 완료되지 않은 데이터는 루디라고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프로토콜의 취약점을 이용하는 공격으로 핑 오브 데스나 타임 프래그먼트, 그 다음에 랜더 어택이 있겠습니다. 핑 오브 데스는 아주 IP가 큰 데이터를 전송시키면서 그 앞뒤가 맞지 않게 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이제 조합시키다가 망가지는 케이스죠. 이런 OS를 마비시키는 공격도 존재하고요. 타임 프래그먼트는 그 패킷 전체 길이를 헤더 길이보다 작게 전송시켜 방합을 우회시킨 다음에 패킷 필터링을 이제 무효화시키는 공격입니다. 그래서 엄청 작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서 무효화시킨다는 부분이고요. 그렇지만 요즘 최근 추세로 IPS에도 이제 리어셈블을 직접 하면서 이런 부분에서 많이 막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랜더 어택입니다. 출발지와 목적 주소가 같으면은 이제 계속 루핑 돌면서 공격을 하도록 하는 방식이죠. 이것도 예전 서버에는 많이 영향을 미쳤는데 요즘 신 서버에서는 그렇게 많이 큰 영향을 미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그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자기면 뭐 그대로 보내지 먹어버리더라고요, 서버에서. 그래서 최근엔 많이 일어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기반으로서 이제 티어드롭이나 ICMP의 스몰풀 공격이 있겠는데요. 티어드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IP 프로토콜의 단편화, 재조합 기능을 악용해서 이제 너무 많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시퀀스 번호를 중복시켜서 재조합시키는 과정에서 오류를 만드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런 공격도 존재할 거고요. ICMP 스몰풀 공격입니다. 스몰풀 같은 경우는 이제 IP에서 브로드캐스트 방식으로 직접 공격을 날린 다음에 이거에 대한 응답을 이용해서 공격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공격자가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공격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공격을 유도하고 그 공격에 대한 응답을 받는 방식. 그래서 응답에 따른 공격을 만듭니다. 그래서 IP 스푸핑도 같이 들어가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런 스몰 공격도 존재합니다. 기존에 도스는 패킷 하나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보낸 자체 패킷 하나로 가용성을 망가뜨렸다면 디도스는 좀 더 이제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공격을 하게 됩니다. 도스는 패킷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패킷을 막으면 됩니다. 하지만 디도스 같은 경우는 여러 PC에 정상적인 패킷인 것처럼 요청해서 날립니다. 그러면 사용자는 이게 정상인지 공격인지 좀 판단하기 어렵죠. 그래서 디도스는 여러 좀비 PC에 무의미한 서비스 요청 등을 반복을 통해서 시스템의 자원을 소모시켜서 가용성을 저해하는 공격입니다. 패킷 하나로는 이게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다수의 패킷이라고 한다면 이게 문제가 되는 케이스죠. 그래서 이런 디도스는 명령제어 서버가 존재합니다. 이런 CNC 서버라 해서 커맨드 앤 컨트롤 서버가 존재하고요. 그래서 공격자가 실제로 공격을 유포시켜서 감염을 시킨 좀비 PC가 존재를 한다면 그 PC에 대해서 명령을 전달하고 지시를 해서 실제 서버에 공격을 하는 방식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좀비 PC들은 다 이용자의 정상적인 PC입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서비스 요청을 하겠죠. 조금 많이 서비스 요청시키긴 합니다. 좀비 PC에 시그너처가 존재를 하는데요. 디도스 전문 업체들 같은 경우는 많이 막죠. 그래서 그 시그너처 기반으로. 그래서 제가 굳이 공개 강의에서 얘기 드리진 않겠지만 그런 시그너처를 통해서 많이 보통 안티도스 장비가 막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제외하고서는 단순하게 진짜 트래픽 자체가 늘어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공격 자체가 트래픽이 늘어나다 보니까
PS 서버가 그냥 사용자가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데 대신에 서비스는 하지 못하는 겁니다. 실제 실사용자가 요청을 했는데 서비스를 하지 못하겠죠. 이미 여기서 잡혀있는 자원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예. 그래서 이런 방식이 디도스 공격입니다. 그럼 디도스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피드웹이라고 합니다. PPS, 대용량, 웹서비스 관련된 이 세 가지인데요. 이 세 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PPS, 단순히 세션이 증가시키는 방식이죠. 그래서 심플로딩, 기본적으로 모든 세션은 씬부터 시작이 됩니다. 씬의 에크처럼 해서 그래서 IP 변조시킨 이후에 자랑의 씬 패킷을 발생시켜서 씬 레시브드 한 다음에 응답했을 때 대답이 없겠죠. 왜? 난 스푸핑된 IP 변조된 패킷이니까 이거를 실제로 받아왔다 응답이 안 날라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리시브 형태로 대기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격시킨 방식도 있겠고요. TCP 커넥션 플루딩이 있겠습니다. 다른 씬 패킷을 공격자 서버로 전송하고 서버에서 다수의 이스태블리시 시킵니다. 이 다음에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서버에서 세션 여러 개가 연결이 돼 있는데 이용만 안 하고 있으니까 서버에서는 이미 세션 풀이 풀하게 됩니다. 그러면 추가적인 새로운 세션이 들어오더라도 연결을 할 수가 없는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 외에 이제 HTTP 플루딩이 있겠습니다. get 메소드죠. get 메소드나 포스트 메소드를 통해서 반복적인 공격을 지속적으로 날려서 웹서버 자체에 응답을 제한시킵니다. 그 외에 이제 이거보다 좀 더 나간 방식이 그럼 get 메소드가 응답 오는 방식보다 더 빠르게 더 빨리 서버를 요청하도록 만드는 방식이 캐시 컨트롤 서버에서 노캐시를 해서 캐시 서버를 거치지 않고 직접 서버를 요청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이제 서버에선 캐시가 존재하더라도 그 캐시를 이용하지 못하는 케이스가 생기겠죠. 그 방법이 대표적인 웹 서비스 지연시키는 공격 방식입니다. 그 외에 단순하게 이게 세션만 너무 많았다. 그 다음에 서버만 공격했다고 하면 이 회선 전체를 공격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회선 전체가 트래픽 저희가 보통은 많이 얘기하는 게 1G 트래픽이다. 10G 트래픽이다 얘기하는데 이 트래픽을 풀로 채울 수 있기 위해서는 이런 UDP라든가 ICMP 공격을 날리면 좋습니다. 이런 케이스는 이제 1000바이트나 1000억 정도의 큰 UDP나 ICMP 패킷을 서버로 전송시켜서 공격 대상 네트워크 대역폭을 고가시키는 방식이죠. 서버를 공격하는 웹 서비스도 존재했었고요. 그 외에 이제 서버의 세션 자체를 망가뜨리는 PPS 공격도 존재했습니다. 이거는 회선 자체가 망가져버리면 그의 이제 그 웹 서버 제외하고도 어떤 서비스도 이용 못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엄청 강력한 공격이죠. 그래서 안티 디도스가 앞단에 있거나 아니면 디도스 에피소드가 연동된 케이스에는 이 부분을 많이 대응도 가능합니다. 예. 그럼 만약에 이런 공격에 대해서 보안 담당자는 어떻게 인지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디도스 인지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입 트래픽이 갑자기 커진다면 방화벽 IDS 네트워크 장비에서 유입 트래픽이 갑자기 비정상적으로 커진다면 이게 갑자기 디도스 공격인가? 라고 이제 보안 담당자가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 외에 이제 웹서버 로그입니다. 서버 접속 로그를 확인해서 이제 비정상 접속을 확인한다면 그 서버의 접속 로그 자체가 갑자기 공격자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라고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 이제 세션 정보라든지 커넥션 정보로 동시에 접속한 정보가 많다면 내가 기존에 하루에 한 100세션 유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10,000세션이다. 정상적인 세션이 아니겠죠. 뭐 기존에 있던 뭐 특별한 이벤트가 존재하지 않는다면요. 그 다음에 유입된 트래픽 샘플링을 뽑아왔더니 그 트래픽이 이상하더라. 디도스에 있는 패턴을 가지고 있더라. 아니면 도스 패턴을 가지고 있더라. 라고 인식하게 되면은 샘플 캡처만으로도 충분히 비정상 여부의 판단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보안 담당자가 만약에 디도스를 인지하게 됐다면 그 뒤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대응을 해야 되겠죠. 대응은 두 가지 측면이 있겠습니다. 사전에 기업 측면에 대응하는 방안들이 있겠고요. 사후에 이미 발생한 상태에서 대응하는 방안들이 있겠습니다. 기업 측면에 이제 사전 대응 방안은 허니팟이라든지 사이버 게놈 아니면 이제 플루딩에 대해서 대응하는 비정상 IP 차단, 심프록시 같은 부분도 존재할 거고요. 웹 같은 분야는 이제 서비스 제거 쪽, DS 분산, 그 다음에 공격 IP 블락도 존재하게 됩니다. 그 외에 이제 어플리케이션 쪽에서는 웹 서버 자체를 설정 변경하거나 서버를 증설하는 방법도 있겠죠. 백로그 큐 늘리는 방식도 이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키보드 라이브러리 자체를 끊어버리는 방식도 존재하겠고요. 보안 솔루션 측면에서는 인라인 구성을 시켜서 실질적인 공격들을 탐지 차단을 할 수도 있겠고요. 아웃 오브 패스를 이용해가지고 보안 서비스에서 네트워크에 직접 영향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외에 정보라든지 외부 서비스를 이용해서 대응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케이스스타트, 실시간 대응책을 운영해서 심해 사고를 대응해서 보고를 하고 하는 방식도 존재하겠죠. 키사라든가 아니면 근무원을 통해서 저희가 신고를 하게 된다면 실질적인 대응 방안이라든지 24시간 관제해서 저희한테 어떻게 하세요라는 가이드를 주게 됩니다. 그런 가이드를 통해서 실제 대응도 가능하게 됩니다. 시타스를 연계하는 방안도 있겠죠. 경찰, 키사, 근무원 같은 기관의 탐지 능력을 연기해서 실시간 블랙리스트 내리는 방법도 존재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이버 대피소라고 해서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키사의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전에 이제 연계해놓고 테스트가 완료됐다면 이 서비스를 운영하게 되면 공격 들어왔을 때 서비스가 멀티레이어로 필터링 됩니다. 필터링 돼서 정상적인 서비스만 나한테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운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사후 대응 방법입니다. 사고 대응 발생 시에 기업 측면과 정부 측면의 대응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안티도스 솔루션 이용해서 이제 디도스 방어 가능한 전문 제품을 도입하는 방법도 존재를 하겠고요. 근데 이미 이 방법은 사고가 다 나서 사고 끝난 다음에 이제 예방 방안으로 쓰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레인 리밋이나 QS라고 하는 정해진 트래픽 수준 이외에 나머지 트래픽을 다 차단합니다. 그러면 네트워크 단에서는 항상 여유 트래픽이 존재하겠죠. 그럼 그 트래픽만큼 통과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만들어 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백업 및 DR 센터입니다. 서비스의 이중화 및 가중성 확보하는 방식도 있겠고요. 웹서버 증설을 통해서 서비스 요청에 따라 부하 분산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도 존재합니다. 그다음 CDN 같이 이제 캐시의 서버를 운영해서 직접적으로 들어오는 트래픽 양을 줄이는 방식도 존재할 겁니다. 그리고 공격자 가진 툴이죠. 그 공격자를 속일 수 있는 툴인 디셉션을 이용해서 공격자의 공격 포인트 자체를 속여서 이런 공격이 들어오는구나 하고 미리 인지한 다음 대응하는 방식도 존재하겠습니다. 정부 측면의 대응 방안입니다. 사이버 탄력성이라 하죠. 사이버 레질리언스 측면의 가용성을 구성합니다. 레질리언스가 뭐냐? 공격을 당했을 때 실제 공격 당해도 나는 이렇게 운영하겠다라고 방안을 만드는 방식이죠. 공격을 안 당할 때가 아니고 당해도 난 버틸 수 있다라고 만드는 방식이 사이버 레질리언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도스 대응 센터를 운영하는 곳과 연계합니다. 근본, 키사 등 이제 직접적인 스크러빙 센터를 운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스크러빙 센터는 한 군데에 존재하지 않고 여러 군데의 서비스 서버가 존재해서 그 트래픽을 깎아서 멀티 필터링 한 다음에 실제로 그 검증된 트래픽만 받는 부분이 스크러빙 센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단계 필터링을 통해서 공격을 차단하는 방식도 존재하겠습니다. 공격자 역추적 기술이 존재합니다. 그 공격자 IP라든지 톨을 통해서 공격자에 대해서 역추적합니다. 국제 협력하는 방식도 있겠습니다. 이제 공조 수사라든지 네트워크 탐지, 범죄자 추적 협력의 직접적인 이제 수사를 통해서 대응하는 방식도 존재하겠습니다. 다양한 방식의 이제 공격 대응 방식이 있겠죠. 그래서 사전 대응도 있고 이렇게 사후 대응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퀴즈를 통해서 디도스와 도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스 공격에서 기본적인 기법으로 IP 변조 후에 다량의 신패킷이죠. 공격 서버로 전송해서 다수의 세션 대기 상태, 세션에서 이제 CN 리시브된 상태죠. 이런 상태로 만든 공격은 무엇일까요? 기억하시나요? 대표적인 디도스 공격입니다. 바로 심플레딩이죠. 심플레딩 통해서 공격자 명령을 내리면 다수의 좀비 PC들이 서버로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공격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런 공격들을 향해서 범죄자들은 돈을 달라고 요구를 하죠. 그래서 금전적으로 내가 디도스 공격을 안 날릴 테니까 돈을 내놔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안 담당자분들께서는 절대로 이런 협박에 대응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 이런 협박에 따라 돈을 줘버리게 되면은 그 돈으로 당연히 보안 솔루션을 구매했어야 되는데 구매를 하지 못했을 거고요. 그럼 다음에 공격자가 얘는 돈을 주는 공격자라고 해서 다른 공격자들한테 팝니다. 그 정보를. 그럼 다른 공격자도 똑같이 공격을 날리게 되고 흔히 얘기하는 공격 맛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이런 협박에 넘어가시지 마시고 그 키사라든지 아니면 근무원 같은 다른 업체들인 그런 국가적인 기관들에 신고를 하셔서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지금까지 도스와 디도스에 대해서 알아봤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